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이 꼽은 상승 예상 섹터는 5G 통신 장비주군요. 뉴딜 정책과 미중 분쟁 수혜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5G 통신 장비주가 디지털 뉴딜 정책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또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일단 사실 5G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네.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통신사들이 이제 주요 투자를 좀 축소를 하고요. 예. 또 이제 미국의 어떤 화웨이 제재 등으로 인해서 좀 해외 수주가 좀 줄었던 부분이 있지만 7월 달부터 좀 반등의 기를 좀 마련했다 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통신 3사가 3년간 이제 카펙스죠. 설비 투자에 이제 연간 한 8조 원대를 투자할 것이라고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나 어떤 글로벌 시장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큰 이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 3분기를 좀 지나서 4분기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 장비사에 좀 대부분 실적이 잡힐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뜨겁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민간 광대역 무선 서비스 주파수 경매가 지금 개시가 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치열한 어떤 경쟁을 보이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대역 같은 경우는 이제 3.5에서 3.7GHz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위 이동사 같은 경우는 최대 40MHz까지 좀 확보할 수 있는데요. 약 2주간의 입찰 과정을 좀 거쳐서 최종 낙찰자가 좀 선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거의 한 350여 개 지금 회사가 지금 경매에 참여를 했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파수 경매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5G 네트워크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앞선 회사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5G 통신 장비사와 좀 연결되어 있는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 등이 이제 계속 수주를 하게 되면 밑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5G 이제 관련된 통신 장비 섹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어떤 이러한 경매를 통해서 열리는 시장이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이 사실 이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5G, 결국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전쟁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에서도 화웨이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당히 고집스럽게 지금 잡고 늘어지는 이유가, 화웨이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적으로 5G에 관련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 화웨이를 견제를 함으로써 어떤 중국의 기세를 좀 꺾으려는 어떤 의도로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중국 때문에 중국의 화웨이를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화웨이에 대한 어떤 배척에 지금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쪽에서는 4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1위가 화웨이고 2위가 에릭슨, 3위가 노키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런 화웨이의 배척에 따라서 최근에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에서 지금 5G 관련된 장비 공급 계약을 좀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통신 장비 쪽으로도 낙수 효과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크게 3가지 정도 어떤 큰 모멘텀을 토대로 지금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통신 3사의 설비 투자 규모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투자를 좀 지연해 왔는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투자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역시 통신 장비주가 그 본격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피해야 할 섹터는 어디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피해야 할 섹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이 꼽은 하락 예상 업종은 생명보험 업종이군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업황 악화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네, 생명보험주가 코로나19로 좀 많이 타격을 입은 모양이에요. 일단은 지금 보험업계, 특히 이제 보험업계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랑 네. 이제 손해보험사랑 좀 나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실적은 의외로 음. 조금 방어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의 어떤 손해율이 좀 감소가 되는 부분 때문에 실적을 어느 정도 좀 선방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변액의 보증 준비금 환입에 따라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 좀 깜짝 실적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업황이 좀 개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손해보험사와 달리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가가 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특히 이제 생명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업종 평균엔 어떤 PBR에도 못 미치는 지금 경우도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크게 좀 업황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업황이 상당히 좀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대면 영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비대면의 좀 확산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영업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길어진 저금리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에 대한 하락의 영향이 좀 크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생명보험 업종에서는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좀 장기채 매입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하락에 대한 부분 좀 계속 염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전에 좀 과거에 판매를 했던 이제 고금리 상품이 좀 역마진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고금리 저축성 보험의 어떤 비율이 좀 높은 삼성생명이라든지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좀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세 가지 정도 이슈를 인해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깊어진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금리 시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영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95% 이상이 좀 대면 영업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반사이익도 좀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하락을 좀 어느 정도 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 섹터로 뽑아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은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업황 자체가 생명보험은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영업이 좀 차질을 빚고 있고 거기다가 저금리 기조에서 자산 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 또 과거의 고금리 상품들의 역마진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이제 공략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예, 일단 뭐 통신 장비 쪽에서 좀 뽑아왔고요. 지금 네. 이노바이러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에 좀 신고가를 쓰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기를 좀 마련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지국 말고 중계기 쪽에 어떤 속해 있는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중계기 같은 경우는 좀 말 그대로 기지국에서 좀 오는 신호를 좀 증폭시키는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스몰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주파수를 좀 수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기지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동목 같은 경우는 스몰셀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중계기 쪽에 속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주파수 경매가 좀 시작이 되면서 지금 스몰셀이죠. 소형 기지국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동사가 입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3분기부터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글로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동사는 좀 매출에 대한 부분 좀 상당히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스몰셀 말고도 동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가상화죠. 좀 네트워크를 좀 최적화하고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분석하는 솔루션도 좀 가지고 있는데 좀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상당히 좀 지위가 좀 공고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양쪽의 좀 두 사업 파트에서 상당히 지위가 좀 견고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좀 실적에 대한 부분 좀 굳건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피해를 좀 덜 입었습니다. 좀 실적이 좀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실적세가 제 생각에는 좀 하반기에도 유지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대부분 통신 장비 좀 많이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금요일날 이제 신고가를 좀 기록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좀 목표가는 한 7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글로벌 5G 시장 확대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업체로 꼽히는 이노 와이어리스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승 예상 업종은 5G 통신 장비 주고요. 또 하락 예상 업종은 생명보험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공략 종목 이노 와이어리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임여민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